네,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돌봄 공약을 발표합니다. 돌봄 공약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오늘은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혜미 마포갑 후보이기도 하고 대변인도 하신 김혜미 후보께서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돌봄과 가족 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선택제를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돌봄 사회로 사회 전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돌봄 공약을 특화하여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설 연휴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돌봄은 사회적 화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봄이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돌봄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초저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며 초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녹색정의당의 돌봄 정책은 노동 불평등, 젠더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실상 경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 공약을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저출생 문제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가사 노동에만 한 성별이 전담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녀만이 결합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놓은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돌봄, 젠더가 결합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간 해결 방안으로 돌봄 노동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 방안만으로는 모든 돌봄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총선 정책 공약으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처방 등을 통해 독박 돌봄을 강요하는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면서도 직장에서 벗어나 누구나 돌봄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기초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젠더 불평등 해소를 전제해야 돌봄 정책이 편향되지 않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로 대부분 가족 돌봄은 여성 노동으로 채워지고 이는 직장에서 고용 단절로 이어집니다. 남성 육아 휴직 제도의 도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하여 기업 성별 임금 격차 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것으로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은 노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돌봄 휴직과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돌봄 유연 근무제를 강화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노인 돌봄, 간호 돌봄, 자기 돌봄 등 모든 돌봄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시민들의 경우 정부 돌봄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로 녹색정의당은 통합 돌봄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생 무상화, 영유아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고 돌봄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전생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100만 원 최저 소득의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비 100만 원 상환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등 공약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젠더, 건강, 노동 시간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돌봄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자기 돌봄과 가족 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를 돌봄 공약 1호로 내놓습니다. 남녀 고평법상 돌봄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사유를 삭제하여 근로시간 단축권을 전생의 전기간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겐 늘 허가의 대상이었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사유를 삭제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 돌봄과 자기 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0시간대로 여전히 OECD 최상위권입니다. 주 평균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역시 OECD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장기간 노동에 반해 휴가, 휴직 일수 등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무급이 많아 노동자들이 자기 돌봄,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돌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청구시간 사유의 협소함,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사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자기 돌봄, 가족 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들에게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첫째, 남녀 고용 평등법상 돌봄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폐지해 노동하는 생애기간 동안 본인이든 가족이든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기간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득을 위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일제 복귀 청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거절되는 주된 사유가 대체인력 채용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공공대체인력 공급기관을 설립해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90일간 부여가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을 가족 돌봄, 자기 돌봄 휴직으로 개편하고 90일 중 30일은 유급 휴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유급 휴직 전환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전면화는 지금까지 사업장의 스케줄에만 맞춰져 있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전일제와 전일제 시간제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시간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녹색정의당.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대 지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입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가 행동에 돌입하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 활용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 체계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본인들만의 이해득실만을 위한 매우 정략적인 행동입니다. 국가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의료 행위를 면허로 보장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의료를 사적 행위로 거래하는 일은 용서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에서도 나몰라라 사직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파렴치한 비윤리적 행동으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응 방안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를 고려한 친시장 정책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둘째, PA 간호사 활용은 제도적 보호도 없이 PA 간호사를 불법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관행상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처리되어 법적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제정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도 보호 없이 피해 간호사 활용을 언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피해 간호사를 불법지대로 내모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은 정부 명령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공공병원은 의사들이 떠나고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고 경영적자가 심각해 임금 체불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공공병원 존폐까지 위협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위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0원이었다가 작년 말 보건의료 노조가 18일간 단식 농성하는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서 겨우 100억 원 편성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기조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머물러서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1,000명, 2,000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한성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민의전원을 설립해서 국가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공공의대 등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공공의대 등 녹색정의당의 3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여야 모두 협력하여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 의료 대책 논의는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의사들과의 대화는 수십 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진행한 평행선을 걷는 타협이 불가능한 논쟁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간 한 채의 접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이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 앞에서 의사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만의 논의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꼭 필요하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한 사회적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의료계획을 더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로만 대하지 말고 의료개혁, 사회개혁을 향한 한발 진전의 의미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제안한 국민 촛불 행동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무릎 꿇지 말고 국민들을 믿고 의료개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공공의료가 구축되어 가는 길에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